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6% 오르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3%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다 9월에는 1%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물가 상승률 둔화에 가장 영향이 컸던 품목은 최근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국제 유가지만 중동 사태 전개에 따른 유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서 총 2조 6,663억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주식을 한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중 최소 5.87%, 최대 15.5%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다만 영풍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분쟁이 격화됐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예고하면서 오늘장에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 KADX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0만 원 선을 회복했고 LIG 넥스원은 3.7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4일로 예정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와 반도체 업황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마저 꺾일 경우 경기 침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4일 밤에 공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잘 살펴보시고 알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 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내일 휴장을 앞두고 수급 이탈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장중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많이 증폭된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드랩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매의 달인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주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시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요즘에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장 속에서 우리가 좀 마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나갈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막판에 그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의 해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 휴일이 지나고 정말 수익 낸 방법을 바로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창윤 전문가님이신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또 금요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네.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다들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전문가님만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시초가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그 결과치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래서 매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 시초가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매매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제가 글귀를 이제 매매는 30분만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쁨 하루 종일 노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단타 매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야속하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DGP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실제 K증권사의 시세 정보고요. 그래서 시가가 1.5%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들어 올리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공략하게 되면서 28%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우리 그 DGP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간 종목의 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DGP라는 종목을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3분봉 차트입니다. 3분세에 8%가 급등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3분세에 중간에 10%가 급등이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6%의 급등이 보여줬었습니다. 거의 이제 10분 동안 거의 이제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과연 상한가가 가는 종목을 장중에 맥점을 잡고 공략이 가능하실까? 그래서 요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못한다 했을 때는 역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종목만 잘 고르고 이 해당한 종목을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상승을 모두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초급등주들은요, 현실적으로 매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고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그대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파녹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 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가가 0.4%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좀 보여줬었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30% 그대로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분봉세에 10%가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분세 다시 한번 10%, 나머지 상한가까지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매수 기회가 안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이런 종목을 장전에 잘 골라서 시초가로 그냥 매수를 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매수 방법 같은 경우에선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실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장개시 하자마자 그 시초가로 지정가 매수 걸어두면 되겠구나. 그게 시초가 매수가 아니고요. 장개시 전에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그 해당하는 종목을 지정가 매수 걸어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종목 잡아드릴 거고요. 그 종목 잡아드리는 시간이 장중이 아닙니다. 제가 딱 8시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에 그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종목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걸어주시게 된다면 편하게 자동적으로 시초가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거래일에 저와 같이 이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수 전략이 있고 섹터별 수익주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타 그리고 스윙줄 전략을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호가창인데요. 호가창 보시게 된다면 오른쪽에 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가가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상한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상한가 가격을 말씀드릴 겁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고 이 상한가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 이 상한가 가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바로 지정가 매수 주문을 걸어 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자동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가 주문을 걸어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공모주가 신규 상장하게 될 경우에서는 5% 6% 상승을 해서 체결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 두시면 되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가 나오고 고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상한가 가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해주시면은 저와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종목명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시초가 급등이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이 시초가 매매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게 될 경우에는 딱 3%입니다. 딱 3% 손절을 잡고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원칙이실 것 같은데요. 수익은 길게 그리고 손절은 짧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에 맞는 매매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시초가 단타 매매법이 그런 매매법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은 승률 80% 이상의 수익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승률 80% 이상의 수익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들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시면 되시고, 그리고 굳건한 손익절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시초가 매매 방법도 원활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원칙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한 원칙은 없으실 겁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원칙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단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매매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딱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 할애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시초가 매매 방법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린 것도 원칙인데요. 그 원칙에 맞춰서 시초가 매매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창용 대표와 같이 함께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는 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만큼 미리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급등할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급등할 수 있는 그 좋은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시초가 공략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섹터별로 스윙주 매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의 흐름이 이 시초가 매매란 스윙주 매매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통하나요? 실제로 이런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좀 심한 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시초가 매매 방법이 좀 더 잘 먹히죠. 왜냐하면 보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하락장일 경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스윙주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타만 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윙들을 하실 분들은 적절하게 섹터별 구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섹터를 잘 고르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통성 있게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랩지노믹스 7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라메디텍까지 일단 종목명을 좀 보시게 된다면 랩지노믹스도 사실 진단키트 바이오 섹터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바이오 종목이었었고 진매트릭스, PCL까지 모두 다 진단키트 테마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T팜은 2번 강조해드렸었고 TDS팜, 라메디텍까지 모두 다 바이오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의 시장 흐름을 보면 기술주는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흘러나가게 되면서 오늘 또 삼성전자가 또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차트도 중요합니다. 차트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섹터별 구분 전략을 통해서 집중 공략을 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결과치가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있죠. 사실은 랩지노믹스도 2차 목표가까지 또다시 달성하게 되면서 8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40% 그리고 진매트릭스, PC의 SPAM, TDS팜, 라메디텍까지 모두 다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줬었는데 공통성 있게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만 보셨더라도 제 히든 종목만 보셨더라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고 실제로 좀 결과가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통성 있게 매매를 또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도 사실은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고요. 시장 흐름이 좀 조금은 반등이 나와줬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많았었던 시장이고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8% 이상 하락했던 날들도 있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했었던 날이었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삐아 같은 종목은 9월 초에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빨간불이 또 켜졌었고요. 그리고 SOSL, 시프트업, 블루엠텍, 엑세스아르퓨틱스까지 모두 다 일단 수익권에서 일단 9월 달에 또 마감이 좀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스윙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시장 흐름을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분석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그냥 머리 싸매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다 포인트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10월 1주차에는 어떤 종목, 그리고 10월 2주차에는 어떤 종목, 10월 3주차, 4주차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엑세스아르퓨틱스는 제가 1차 목표가를 9,000원대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마침 9,000원대를 돌파를 해줬었죠. 중간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9,000원대의 목표가를 단숨에 돌파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엑세스아르퓨틱스를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안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다 같은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섹터별로 잘 유효한지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안에서 엑세스아르퓨틱스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목표가인 11,000원대 공략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SOS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공략해드리고 나서 단숨에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공략을 못하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바로 또 바닥권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시장 흐름이 어렵고 주도주가 없는 장세일 경우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바닥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쉽게 말해서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이런 하락장일 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테마주가 난리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그 테마주들 시초가에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신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시게 된다면 이런 하락장 필연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블루엠텍이 올라와 줄 때는 조금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섹터가 있죠. 종목이 있죠.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해주고 있었고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 가까이 이제 근처 가까이 다다랐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략 이후에 1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좀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실 분들이 계신데 아직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공략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 그리고 매매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블루엠텍도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초가 매매 전략을 완벽하게 저와 같이 시초가 매매법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 상황을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ST팜의 시세입니다. 8월 중순 정도의 시세고요. 일부 시세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시가가 1.4%로 시작을 좀 해줬었고 고가가 6%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날 시초가로 그대로 매수를 했었다면 그대로 이제 7% 정도 수익이죠. 여러분들 단타에 있어서 7% 정도면 정말 훌륭한 주가 상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2.8%로 주가 상승을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고가가 봤더니 10%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ST팜을 공략을 하실 수 있었다면 그대로 8% 정도 수익권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잠깐 섹터별 구분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중심 테마가 바이오 종목이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ST팜과 같은 실적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또 보여줬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ST팜을 중간에 매수를 하시려고 했으면 얼마 수익도 안 나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매매 타점도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면 진매트릭스입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날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날 시가가 6.5%로 시작을 해줬고요. 고가가 무려 25%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로 그대로 매수를 또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거의 20%에 가까운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날도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초가 매수 전략 그리고 시초가 매매 전략을 취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히 필요한 게 종목에 대한 선정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섹터별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테마주가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만 매수를 하시면 이와 같은 편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이날 만약에 편하게 저와 같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저와 같이 18%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 전략은 저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혼자 하시게 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같이 정확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찾아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 전략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마인드 정립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법칙일 겁니다. 그래서 익절은 천천히, 그리고 손절은 빠르게 하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실제로 익절은 크게 해야 되거든요. 수익은 크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타 매매에 있어서 수익은 크게,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종목이 밀려버리게 된다면 바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짧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에 있어서 크게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 전략을 그 10%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10%의 상승은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대응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번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면요. 자, 만약에 첫 번째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래에 있어서 다시 한번 1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50 손실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를 하실 때 마이너스 5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프로티지로 따져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5%일 때 5% 정도면 본전이 올라오겠지. 근데 그러다가 마이너스 300이 되거든요.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마이너스 50만 원일 때 빠르게 대응하시고 다음 거래로 다시 한번 만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 전략을 취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타 매매에 있어서 실패를 하셨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거래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은 일단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칙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원칙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원칙에 맞춰서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항상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부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증강현실 테마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지난달 25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스마트 기기 초기 모델을 공개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제품은 두꺼운 검은색 뿔테와 같은 디자인으로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 통화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해졌으며 이날 무대에 올라 직접 오라이언을 소개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금까지 AR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오라이언의 차기 버전이 완전한 증강현실 안경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봤지만 판매 시점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강현실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플렉스, 두 번째는 맥스트인데요. 두 종목 모두 메타가 오라이언을 발표한 이후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유플렉스는 급등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약 보합권에서, 맥스트는 급등세에 이어지면서 오늘 10.3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증강현실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증강현실 테마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유플렉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뉴플렉스 오늘 VI가 발동하기도 했는데 또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관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테마이든 간에 사실은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그 주가 상승이 지속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쉽게도 하락에서 이제 하락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좀 됐었는데요. 일단은 관망 의견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망 의견 드리지만은 어떤 테마, 지금 AI 그리고 가상현실 테마가 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에서 좋은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메타죠. 사실은 미국 기업인 메타 그리고 구 페이스북인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페이스북에서 일단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게 되는 디바이스를 소개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해당하는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맥스스트란 종목, 그리고 덱스터란 종목, 자이언트 스텝이란 종목이 그 해당하는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탄력성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에서 주장하기로는 스마트 안경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의 다음 차세대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정확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페이스북이 사실은 메타로 사명까지 변경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은 메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상용화까지 그리고 시장성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스마트 안경 이전에 일단은 뭐 고글이라고 하는 AI 고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성은 그렇게 뭐 확대가 되고 있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메타가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청사진은 그리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판단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안에서 이번 주만 좀 바라보면 테마주로 그리고 테마성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만은 조금은 좀 경계하면서 매매를 하시자라는 의미로 일단은 관망 의견 드렸고요.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메타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인쇄 회로 기판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독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플렉스를 오늘 이제 상승기 때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좀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가가 1.8%로 시작을 좀 보여줬었고, 고가가 11%가 넘게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실은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은 지난 거래에 있어서도 강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 해당한 테마 대장주는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초가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매매하실 때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맥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차트 뚜껑을 열어보게 된다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시초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뉴프렉스인데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관망 사인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증강현실 관련 테마인 또 종목이죠. 이번에는 맥스트인데요. 맥스트와 관련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뉴프렉스는 관망인데 왜 맥스트는 매수일까요? 지금 이제 증강현실 테마주에 있어서 그래도 오늘 이제 상승해서 또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 네. 어떤 증강현실 테마주보다 시세 탄력도가 잘 유지가 오장 좀 잘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있어서도 그 시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일단 매수 의견 드렸었고요. 그 매수
방법에 대한 해법 그리고 매매에 대한 해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넥스트를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어떤 회사인지 일단 뚜껑 좀 열어보고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일단은 어떤 디바이스에 이 맥스트의 기술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상품을 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최근에 어떤 게임이 포켓몬 땡이라는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맥스트의 전체적인 게임 기술과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맥스트가 주가 탄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3거래일, 2거래일 동안 주가 탄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단타에 있어서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프렉스랑 좀 다른 게 오늘 오후장에 밀리지 않고 마감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맥스트가 만약에 다음 거래일 정도에 보합권 정도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그 상승폭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 그 매매에 대한 신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맥스트인데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드셨습니다. 특히 금요일 시초가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게 되는지 이 부분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창용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 기업인 알맥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의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 0에서 최대 3.13%의 덤핑 마진 부과를 결정한 반면 중국엔 최대 376.85%를 부과하면서 국내 알루미늄 관련 기업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당초 미국이 주장한 덤핑 마진은 66.4%로 이 같은 수준의 덤핑 마진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제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돼 왔는데요. 확정 판정 결과 알맥은 관세율 0%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서 11.3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알맥입니다. 전문가님, 국내 업체들의 이 덤핑 마진 부과율이 중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그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중에서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알맥일까요? 알맥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알루미늄 관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역에 관련된 계속적인 견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맥과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 알루미늄 압수체에 대해서 최고 300%가 넘는 덤핑 판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석을 좀 해보면 중국에서 너무나 싸게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자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덤핑 판정을 해서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알맥 같은 경우에서는 덤핑 마진이 제로로 판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시장성에 맞게 가격도 잘 조절을 해서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게 잘 조절을 해서 미국 시장에 알맥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알맥이 수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역으로 알맥이 지금 판매를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덤핑의 판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좀 받았었겠죠. 근데 다행히
덤핑 마진이 제로로 또 판정이 되면서 알맥이 이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일단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알맥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덤핑 이슈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을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와 같이 좀 돌파가 나온 종목들은 잘 공략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이런 종목이 또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있어서는 뭐 맥스트나 유프렉스 같이 돌파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하는 게 정치적으로 수혜를 받을 때 상당히 좀 지속성이 높거든요. 그런 주가 지속성이 높으니까 알맥도 우리가 다음 거래일에 주목하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온 알맥인데요.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향후 대응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창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120 매매 기법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싫은 상황이 사실은 손절하는 상황이죠. 제가 앞서서 시초가 매매 방법 말씀드릴 때 손절을 빨리 해야 된다 뭐 강조는 해드렸었지만 실제로 손절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근데 실제로 손절 없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름은 120 매매 기법이라고 좀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실적주를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 실적주는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주라고 해서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런 수익성 지표도 있겠지만 산업을 보셔야 되시거든요. 실제로 지속성이 높은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은 실제 우리나라 무역에 수익을 안겨다 주는 업종 안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 안에서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또 높으면 좋겠죠. 이런 실적주들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후복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후복은 안에서만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120 매매 기법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인 121선 근처에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제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21선 그리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은 매수 타이밍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밑에서 매수하는 상황은 비중을 크게 나눠서 분할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1선 밑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비중을 30% 정도는 크게 실을 각오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한 번만 그냥 빠르게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다. 그 기준은 121선 이격에서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7% 정도 이내까지 이격이 좁아졌을 때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전략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메가 트렌드 섹터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현재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 수익을 안겨다주는 업종 내에서 공략하셔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20 매매 기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와 같은 보다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드랩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일단 뭐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특히나 시장이 좀 어렵고 그 안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닥주를 일단은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좀 짧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도 있었고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할 만한 총리까지 단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엔킬의 트레이딩 리스크가 일단 좀 작용이 또 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상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전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게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중동 지역은 그 영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오히려 S&P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7,000에서 13,0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과 기존의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S&P 지수가 거의 20%, 30%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 최근에 중동 전쟁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가격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평균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에코프로 계열사의 종목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일단은 에코프로가 동사 유상증자에 무려 600억이나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공기청정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전체적인 키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맞춰서 이 동사의 투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자금력을 보고 단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거래일 시초가 공략이 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7만 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밀리게 될 경우에서는 5만 원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대내외적인 이슈도 매매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증강현실 스마트기기 오라이언을 공개한 이후 증강현실 테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뉴프렉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금요일 시초가 매수 시 7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